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라인업을 보니까 대용, 부스케츠, 가비, 빼드리더라고요. 미드필더가 중앙 미드필더가 4명이 나오는.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던 차비 바르셀로나의 베스트 버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비랑 대용이랑 빼드리가 같이 언제 나왔지? 그게 너무 오래전이네.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이번 시즌에 8월 달에 카디스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자, 오늘 개눈가른 시선, 차비 에르난데스 이제 유임이 결정이 됐고, 네. 발표도 났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사실 이제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지난 시즌에 부임해서 리가 우승했고, 네. 근데 토너먼트에서는 번번이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면서 떨어졌고, 결국 올 시즌에는 이제 아마 무관으로 예. 시즌을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이게 뭐 경질이 아니죠. 이제 차비가 먼저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음 시즌까지 이제 가는 걸로 이야기가 좀 바뀌었는데,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과 지금 바르셀로나가 그리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네.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게 된 일단 그 계기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마존 프라임 그 다큐거든요. 네. 그 스페인어는 우나 누에바 에라라고 돼 있는데 뭐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새 시대라는 뜻이죠. 예, 그게 시즌 1 있고 시즌 1이 저는 시즌 1이 아마 그 차비가 시즌 중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그 네. 시즌이고 이제 시즌 2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인 거죠. 시즌 2가 그 나왔어요 지금? 네네 지난 시즌 꽤 있습니다. 벌써 나온 지 좀 됐어요. 올해 초까지 해서 4화까지 다 나왔을 거예요. 아 바르스 4화? 네네. 그럼 계속 4편짜리입니다. 총 4편짜리예요? 네, 그럼 4편짜리. 나왔네. 다 나온 거네요? 네네, 4편짜리 다 나왔어요. 바르셀로나? 네네. 봐야겠다. 근데 자막이 한국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쉽다 빠. 저는 그냥 스페인어로 봐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엊그저께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OTT 가입 너무 많이 돼 있다.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다 정리했거든. OTT OTT 다이어트라고 하더만 요새는. 네. 그래서 그 그래요? 얘기 돼가지고 내가 그 아마존도 제가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라기보다 그 이제 정기 결제를 끊었거든. 네. 근데 이제 저는 시즌1은 이제 중간에 2편까지인가 보고 안 봤는데 시즌2는 이제 제가 다 봤어요. 시즌2를 얼마 전에 이제 계속 보다가 이제 끊었는데 이번에 한번 싹 다 보고 그래서 근데 또 약간 번복을 했잖아요. 되게 드물게. 그쵸. 이게 시즌 중에 시즌 끝나고 나간다는 게 이번 시즌 약간 감독들이 약간 유행처럼 막 클롭하고 뭐 투엘 뭐 차비 그랬고. 막 이러면서 네. 유행처럼 됐는데 그것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근데 또 이제 번복을 해서 또 남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는다고 했는데 때마침 또 제가 이제 그거를 밀려서 못 보고 있다가 이제 봤는데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좀 몇 장면들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중간중간 있는데 이게 그냥 쓱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어서 차비가 결국에는 뭐 왜 남는지 그리고 이제 유명하잖아요. 이제 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게 라포르타가 굳이 막 차비한테 계속 남으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남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시점상도 그렇고 해서 이제 그거랑 엮어서 좀 얘기해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차비 감독이 구상하는 프로젝트라 하면 이거는 저는 바르셀로나의 구단 철학과도 되게 밀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라포르타는 그럼 왜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어쨌든 실망스러운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네. 계속 이 구단에 남아달라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의 감독을 찾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왜냐면 단순히 그냥 본인의 축구적인 철학이 뚜렷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바르셀로나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이 구단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단이 요구하는 그런 축구 스타일을 경기장 안에서 녹여내는 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이제 차비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뭐 이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히든 풋볼 할 때도 아마 잠깐 얘기를 했을 텐데 일단은 구단 자체가 특히 스페인 구단들은 무조건 자기들 구단 출신 사람들을 써요. 저도 막 이제 막 구단 다니면서 막 유스 디렉터도 만나보고 뭐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어떤 식으로든 구단에서의 경험, 특히 이제 선수 때 아무래도 경험이 있던 사람이 오는 경우가 되게 잦죠. 근데 이제 선수 때 경험 있다고 아무나 쓰는 건 아니고 선수 때 경험 있는 사람 중에 적절한 인물을 찾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현 시점에서 지금 딱 바르셀로나 A팀 맡을 감독이 제 생각에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비 아니면은 지금 라스팔마스 감독하는 아벨 피멘타 정도밖에 예. 없다고 보거든요. 그 실제 라스팔마스에 지금 바르셀로나 선수들 뭐 임대가인 선수들도 네. 있고. 근데 피멘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진 게 뭐 구단 운영진이랑 좀 관계가 안 좋다. 그리고 안 좋아서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 옵션은 사실상 당장은 그렇다면 없는 옵션이고 그런 남은 옵션은 이제 차비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즌 2를 보게 되면 누에바에라 시즌 2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야 리그 우승한 시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차비 그 지난 시즌 얘기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조르디 알바가 지난 시즌 뛰고 다 나갔잖아요. 뭐 그쵸. 부스케츠도 나갔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르디 알바가 나가는 이제 마지막 경기 뛰고 이제 나가는 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 둘이 같이 부스케츠랑 그 네. 마이크 들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그게 현지 보도도 좀 있었는데 차비랑 조르디 알바랑 중간에 좀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었어요. 근데 딱 거기 이제 조르디 알바 나갈 때 돼서 이제 라커룸에서 선수들 다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차비가 뭐 조르디 뭐 할 말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조르디 뭐 할 말 있지 않냐 이러면서 뭐 마지막에 내 인사하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조르디 알바가 막 얘기해요.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작별 인사 하는 거죠. 선수들한테 인사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비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나 때문에 뭔가 너가 언짢았거나 기분이 상했던 일이 있으면은 미안하다. 근데 나는 절대로 그걸 의도한 게 아니고 근데 너는 감독을 네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너도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너도 만약에 그래서 감독을 해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감독이 되면은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최악의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딱 그 표현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라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친구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둘은 어쨌든 또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딱 스쳐가는 게 그거죠. 차비랑 이제 그 당시 지난 시즌까지 보면 되면 같이 오래 뛰었던 게 누가 있어요? 부스케츠. 있고 피케 있고 아, 조르디 피케도 알바 있네.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얘네 같이 뛰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를 또 중요시 여기니까 그쵸. 그래서 네. 막 뭐 가끔 막 빌라스 보아스 예전에 막 빌라스 보아스 첼시 갔을 때도 우리가 막 얘기했었잖아요. 뭐 선수 뭐 존 테리보다 뭐 나이가 뭐 적네 맞아, 이런 맞아. 얘기 막 뭐 했었잖아요. 나겔스만이 그런 얘기가 네. 엄청 많았었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 정도로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또 이제 코치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라인업을 배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그 소집 명단에서 빼버린다든지. 빼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텐데, 와, 거기서 근데 갑자기 그걸 생각을 하니까, 이거 최악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냉정하게 가야죠. 네. 근데 그럴 수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감독, 야 너 감독 됐다고 형, 저 감독 때 너무한 거 아니야? 나 그때 그거 같이 해가지고 같이 뛰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감독이 어렵다는 거 아니야? 네네. 아이 야, 너 그때 나한테 패스 안 줬잖아, 이 새끼야. 너 못 뛴 새끼야, 임마. 이러면서 꺼져,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냉정하게 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때 잘해야지, 이 새끼야. 그건 냉정하게가 아니라 그냥 너 나한테 패스 안 줬으니까 라인업 뺀다 아니에요? 그 냉정한 거죠, 어쨌든. 본인 기준에서. 네. 세 명 중에 하면 방금 연기하신 게 누구 정도 되는 거예요? 패스 안 준 네, 했던 거. 그러니까 누굴 대상으로 조르디 알바, 부스케츠, 피케 이렇게 있다 치면? 일단 피케하고 부스케츠는 중앙 미드필더하고 이제 중앙 수비수잖아요. 네. 그 친구들 좀 빼야죠. 네. 조르디 알바. 일단 이제 풀백 쪽으로 가는 게 역시 풀백 출신. 제일 좀 만만합니다. 네, 역시 네. 풀백 출신. 이것도 조르디 알바가 그 메시랑 약간 세트였잖아요. 여기서 네, 이렇게 그치. 와가지고 네. 현대 가서. 그 이전에는 알베스 메시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조르디 알바. 네. 아무튼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너도 만약에 감독을 한다면 느낄 텐데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뭐 피케는 뭐 은퇴하고 뭐 조르디 알바 부스케츠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간 그 상황 자체도 되게 나름 스무스하게 그거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리그 우승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저는 리그 우승을 한 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봤을 때 차비 같은 경우 결국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그 챔스에서 성적이 지난 시즌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때 막 유로파 갔으니까. 바이언이랑 인테르랑 빅토리아 풀젠 같은 조였는데 그거 이제 챔스 경기 이제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사실 충격이었던 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 있었는데 홈에서 깜놓아서 바이언이랑 경기인데 0대3으로 졌잖아요. 그게 10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때 최악인 거예요.
완전 최악돼가지고 선수들 다 고개 떨고 차비도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경기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최근에 약간 유행 아닌 유행처럼 경기 지면 성적 많은 좀 최근에 뭐 해서 리그왕은 리옹 같은 경우 있었고 막 지면은 이제 막 팬들이 팬들이 불러가지고 나 니네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다 가가지고 막 석고대지 하는 것처럼 이제 가가지고 서가지고 막 일단 하고. 와봐. 얘 내 네. 말 들어. 하면서 특히- 저 세워놓고 말하잖아. 네, 그 우리나라는 대전 콜리더 분이 그거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막 뭐 K리그 같은 경우도 이제 가가지고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유럽은 막 독일 애들 막 이런 애들 막 다 이래가지고 막 서포터 무섭지. 리더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내일부터 소시지 먹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먹을 자격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언한테 지고 홈에서 0대3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갔다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오는데 그게 그 석고대제를 해가지고 꾸지 이렇게 막 뭐라고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불러가지고 진짜 이렇게 화났는데 그걸 참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관중들 그 골대지 쪽에 홈 서포터즈 네. 있는데 꽉 차 제일 있는데 열광스러운 애들. 꽉 차 있는데 불러서 응원을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아, 서포터들이. 응원가 불러주고 근데 그게 억지로 막 하고 막 비꼬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도 야 너네가 이렇게 졌지만 우리는 너네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서 선수들이 되려 막 약간 이렇게 얼떨떨한. 네, 얼떨떨하고 되게 불편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아니, 약간 되게 안절부절 아니, 못하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우리 지금 개발렸는데 네. 갑자기 서포터즈 불러가지고 아 존나 이제 또 한 소리 듣겠구만 했는데 네. 막상 가니까 맞아. 막 아, 강성으로 응원해주고. 응원하고 있으면은 어. 이거 다음번에 지금 된다는 얘기인가?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덕현 씨도 깜노 가보셨잖아요. 네. 깜노 자체가 워낙 크고 워낙 크다 보니까 딱 그 골대 뒤쪽 말고는 사실 약간 그냥 막 관광객들 좀 하고 너무 좀 대중적인 네. 분위기죠. 예. 그러니까 약간 영화관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이 팀의 막 홈팬들이 왔다기보다는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와 있는 느낌인데 네. 아니, 당연히 팬 숫자야 많지만 근데 경기장 안에서는 그런 걸 좀 못 느꼈는데 네. 근데 그거를 보고 근데 그리고 또 거기에 어쨌든 간 핵심에 있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이제 차비인 거죠. 네. 만약에 감독이 이제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했겠냐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다큐를 이제 보다 보면 그 편에 나오면은 얘기하는 게 뭐냐 뭐 테어 슈테겐도 그렇고 차비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그게 시즌 그 딱 10월 중순인가 말인가 그랬는데 그 사건이 엄청 컸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이후로 선수들이 이제 다 의식을 한 게 아, 우리도 저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된다. 돌려줘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받은 거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돌려줘야겠다라는 걸 느꼈다고 이제 다수의 선수가 얘기하고 이제 차비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비가 딱 그 다음날 이제 그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코칭 스태프한테 얘기해가지고 아, 나한테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을 줘라. 나 선수들이랑 대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선수랑 본인들이랑 들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제 얘기를 했다고 이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축구적으로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네, 대화도 그냥 좀 하고. 직역하면은 그냥 너네 요새 무슨 일 있냐, 너네 어떻게 지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거, 축구적인 거에서 막 다 얘기를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너 지금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너 어제 그 팬들 응원할 때 세 번째 우통 벗고 있던 형님 있었지? 너 이제 무슨 일 생긴다. 내일 지면 이제 된다. 잉? 무슨 일 없지? 무슨 일 없게 계속 공짜 수 있게? 그 형 생활하다 오신 분이야. 우리 내일 축대 지면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런 얘기할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생긴 거 보러 그 사람이 이렇게 응원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못하면 이거 큰일 우리가 난다. 문제 있는 거다. 네. 이제 뭐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확실히 완전히 이제 팀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어쩔 수 없이 운동장에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감독 경력이 이제 막 없다. 막 카타르. 근데, 네, 카타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였는데, 그것도 그냥 그 순간의 판단이지만, 그러고 그냥 뭐 훈련하기 전에 그냥 팀 미팅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나 혼자 선수들이랑 얘기했다고 하고 거기서 1시간만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또 나름 되게 우리가 얘기한 초보 감독의 뭔가 선택치고는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게 좀 들더라고요. 프로페셔널한 선택. 네, 그게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훈련 전에 뭐 출근하는 시간 같은 경우도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게 다 다르니까 물론 그쵸. 엄청 일찍 오는 선수도 있을 텐데 분위기가 안 좋은데 또 걔네 우리야 뭐 약간 야 성적 안 좋으니까 그냥 막 와 무조건 와.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외국은 또 그런 게 안 되니까. 네, 그런 게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럼 그걸 얘기하려고 훈련 전이든 훈련 후든 따로 시간을 1시간만 잡아놓고 했다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채팅창에도 차비 현지 여론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지는 지지하는 그 팬들도 엄청 많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그 장코치님이 얘기했듯이 그 응원했다라는 그런 류의 팬들이 많고 이게 좀 쉽게 생각하면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 관련해서 국내랑 그 현지 팬들이랑 온도차가 되게 심했잖아요, 옛날에도. 그쵸. 근데 바르셀로나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 구단에 반박할 수 없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바르셀로나라는 구단의 감독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어쨌든 아쉬운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을지언정 지난 시즌에 리가 타이틀을 따냈고, 네. 이런 점을 종합해봤을 때 제가 그냥 바르셀로나 살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게 단편적인 것만 놓고 봐도 차비에 대한 지지가 좀 꽤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랑은 조금 저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그리고 선수 때도 보면은 차비랑 제가 본 건 차비, 비아, 이니에스타는 어느 구장 가든지 간에 다 기립박수 받고 나와요. 이 선수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인지도 자체나 아니면은 그 뭐라지? 뭐 인기는 아니고 지지 자체가 사실 좀 더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 나오고 그리고 딱 그 다큐 보면 이제 그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그때가 이제 그거 지고 나서 그 수페르코파 하러 네. 넘어가기 전이었거든요. 이제 넘어가면서 근데 이제 차비가 거기서 이제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나와요. 변화를 주는 게 나오는데 바르셀로나는 그 전형적인 사실 4-3-3이잖아요. 그쵸. 그 시점까지도 그리고 보게 되면 뭐 레반도프스키 오고 했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4-3-3이에요. 부스케츠 6번 있고 그 다음에 뭐 8번 2명, 메잘라 2명 있고 뭐 좌우 윙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차비가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전술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가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항상 전술적으로도 이제 오더가 있다. 오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경기의 플랜을 짜고 경기를 그리고 반복해서 그걸 기준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잘 됐고 뭐가 잘 안 됐는지 보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내가 결정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3선인 거죠. 3선에 미드필더 한 명을 더 둬야 된다고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직후에 바로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차비가 얘기하는 게 스페인어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공격할 때는 3-4-3이라고 야 공격할 때는 3-4-3이야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제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코치가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네. 미드필더 한 명 늘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른쪽 이 인사이드 하프 메잘라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오른쪽 메잘라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미드필더 왼쪽 메잘라를 내리는 거죠. 내려서 여기서 미들 둘을 만들고 왼쪽 윙을 좁힌 다음에 왼쪽 풀백을 올려서 높이로 봤을 때 이렇게 3-4-3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3-4-3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3 여기 포함해서 4 그리고 네. 앞쪽에 3 이렇게 묶이는 거죠? 네. 혹은 아니면 그러니까 이 개념인 거죠. 3-4-3. 이게 왔다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3, 4, 3 내지만 한 3, 2, 4, 1 뭐 이 네. 정도 개념이라고 그렇죠. 봐야겠네. 뭐 실질적인 위치는 사실 3-2-4-1에 좀 더 가까운 네. 거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베티스랑 처음에 4강하고 그다음에 결승 네. 엘클라시코였잖아요. 근데 엘클라시코를 3대1로 이겼는데 엘클라시코가 그러니까 거의 그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제가 경기도 이번에 다시 봤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오늘 다시 보고 왔는데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그날 선발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라우오가 수비로 전환이 되면 이제 풀백 내려오니까 아라우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비니시우스랑 원원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 둘이 엄청 부딪혔었잖아요. 이거 완전 박 터지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아라우오 오른쪽 풀백 넣어서 엘클라시코 때는 비니시우스랑 원원원 하게 네. 하는 경우 되게 많고 근데 이날이 딱 그게 처음 나온 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고 왼쪽 풀백이 조르디 알바가 아니고 발대 집어넣어서 발대. 이 왼쪽 사이드 채널 또 한창 발대 또 폼 좋을 때여가지고. 네, 이 채널은 완전히 이제 발대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발대 인터뷰가 나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난 내 장점을 활용한다. 그리고 나는 그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 여기다 놓고 사이드 채널을 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라인업을 보니까 대용, 부스케츠, 가비 빼드리더라고요. 미드필더가 중앙 미드필더가 4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포지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가비가 왼쪽 윙에 들어오고 네. 이래서 윙어 네. 했는데 실제로는 네. 그 윙어적인 역할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네, 잘라내죠.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네. 뛰었잖아요. 그냥 대놓고 거의 그냥 8번인 거예요. 8번인데 이제 계속해서 엘클라시코 때 같은 경우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은 보통은 그 레알 마드리드 전형적인 장면 있잖아요. 뭐 레알 마드리드 4-3-3으로 수비를 하니까 여기서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이었거든요. 발베르데가 여기로 나와서 이 갭이 안 벌어지게끔 하는 거죠. 네. 안 내려오면 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레알 마드리드 여기서 풀백 까르바를 좁히고
여기서 이제 발베르다 내려오고 이제 가비가 여기 있는데 경기 중에 나오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공이 한번 발데한테 넘어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발베르데가 갈 수도 있고 이게 바꿔서 까르바리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비가 무조건 일로 빠져요. 빠지면은 여기서 대용이 일로 들어가요. 아. 대용이 들어가고 여기서 그러면 패스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전진하면 이 뒤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각선으로 수적 우위가 무한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선 지역에서 압박을 이 패스를 통해서 무력화를 시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쪽 라인 내에서의 수적 우위를 계속 바르셀로나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시티랑 뉴캐슬 할 때 이제 얘기했던 장면인데 결국에는 로우 블록을 이제 공략할 때 중요한 건 특히 이제 원톱일 때 공략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대각선으로 공격을 계속해서 전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최적의 선수 배치가 되더라고요. 어. 대용, 부스케츠, 가비,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페드리까지 되게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계속 대각선 오른발잡이니까 앞을 보고 이제 공격을 전개하고 그리고 가비한테 중간에 3환과 4환인데 피드백을 주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가비가 뭐 차비가 직접 네, 가비가 이제 막 나는 뭐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가비가 거의 이제 이 위치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용이랑 계속해서 수시로 이제 위치가 바뀌는데 이 위치에서 받을 때 이제 공을 받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공을 받는 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차비가 계속 훈련 중에 이렇게 막 여러 번 얘기하는 게 나오면 대까라라고 대까라. 아. 대까라. 무조건 너는 앞을 보고 잡아야 된다. 앞을 보고 잡는 선수가 이제 경기에 대한 컨트롤을 가져가고 무조건 너는 공을 앞으로 보고 잡아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진 거야. 이 위치랑. 아, 거기서 위치로- 패스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포지셔닝이나. 네, 본인이 공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몸 방향을 열고 받아서 여기서 뭐 하프턴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앞을 보게끔 돼야 되고 앞을 본다는 게 결국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대각선인 거죠. 대각선 안쪽으로 들어와서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좁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점프를 뛰면은 이 뒤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끌려 나오면은 다시 나와서 일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 그때 끌려 나왔을 때 빼드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빼드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른 옵션들이랑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완전 거의 양발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레반도프스키가 여기 있고 아니면 레반도프스키가 여기서 빠져 들어간다고 치면은 빠져 들어갈 때 이수르펙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페드린 유사시에는 뭐 본인이 직접 네. 타격도 가능한 선수니까. 좁아졌을 때 여기서 이제 수비 벗겨내고 그 어떤 경기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난 시즌 보면 여기서 막 2명, 아, 맞아요. 있어요. 예. 3-4명 벗겨내고 슈팅한 장면까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차비가 빼드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바르셀로나 과르디올라 때로 치면은 이제 뭐 이니에스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고 실제 경기를 오늘 제가 아침에 다시 보고 왔는데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던 차비 바르셀로나의 베스트 버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도현 씨도 바르셀로나 경기 중계하셨겠지만 저도 중계를 하다 보니 중계를 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스케츠는 나갔으니까 뭐 네. 부스케츠 대신에 뭐 그럼 균도안이나 로메오 들어온다 치고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 빼고 근데 그러면 가비랑 대용이랑 빼드리가 같이 언제 나왔지? 그게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해요.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네. 스페인어로 찾아봤더니 이번 시즌에 8월 달에 카디스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러고 지난 시즌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그 에스파뇰이랑 경기했을 때 리그 우승 확정 지은 경기. 그러고 8월 달에 카디스전 나오고 한 번이 안 나왔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프랭키 더용도 부상이 있었고 페드리도 네. 당연히 부상이 있었고 가비가 이제 네. 장기 부상으로 네, 그 십자인대 대표팀 나왔으니까. 가서 이제 네.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기준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걸 수도 있고 근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까지 그런 부상 변수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스쿼드를 짜고 전술을 구상해야 되는 게 이제 감독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당연히 없으면은 또 없는 대로 경기를 짜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할 필요는 있겠다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했어요. 중계를 하면서도 그냥 보면서 아 뭐 대용 또 부상이네, 아 뭐 가비 부상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다큐를 보고 이 엘클라시코를 다시 본 다음에 이게 차비 아이디어의 베스트 바르셀로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나온 게 8월 이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보면 왜 바르셀로나가 이 피보텍 포지션에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가 좀 저는 납득이 가거든요.
기존에 했었던 그런 부스케츠 역할에 대해서 왜 갈증을 계속 느끼고 있는가? 네. 어쨌든 차비가 준비했었던 이런 베스트 플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보타의 역할이 핵심적이고 네. 그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 언론인이 이제 한 명 나와요. 언론인이 나오는데 거기서 재밌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차비는 본인이 바르셀로나 데뷔할 때는 그 바르셀로나는 엑스트레모거든요. 윙이 엑스트레모. 엑스트레모의 바르셀로나에서 데뷔를 했다가 본인이 이제 그 성공을 거둔 바르셀로나는 메디오 캄피스타의 바르셀로나였다. 미드필더들의 바르셀로나였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또 차비가 얘기를 해요. 나한테 있어서 축구는 미드필더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네 명을 이제 동시에 쓰는 그 경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진짜 3위를 동시에 쓰는 경기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었던 네. 거고. 그래서 이게 되게 적절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스케츠가 이제 신체적으로도 좀 원래도 신체적인 게 강점인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게 더 좀 떨어졌잖아요. 노세아가 이제 되면서 네. 그러면 그러면서- 어쨌든 차비랑 같이 선수 생활을 네. 했었던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 클라시코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 항상 이제 트랜지션에서 이제 공 뺏긴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를 좀 겪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원미들이 아니고 투미들로 바꿔놓다 보니까 뭐 요새 많이 얘기하는 3-2 형태가 되다 보니까 트랜지션에 대해서 구속력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생기고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저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아 이게 원래 플랜은 그러니까 로메오가 이번 시즌에 욕을 엄청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공 가지고 하는 게 너무 떨어진다고.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제 로메오 같은 경우도 플랜 A가 뭐였는지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로메오가 있어도 대용 그다음에 가비, 빼드리가 동시에 나오면은 공순환하는데 문제는 없어지고 그리고 부스케즈가 있었을 때 약점이라고 지적받던 상대 공격 전환에 대한 구속력은 훨씬 더 높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선수는 지로나 때 기용됐었던 걸 보면 되게 좀 터프했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경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네. 스타일의 선수였으니까. 네, 그리고 미첼 감독 얘기 보면은 지난 시즌 것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로메오 얘기를 한 게 꽤 잦은데 막 벽이라 그래요, 벽. 이게 수비할 때 같은 경우 얘랑 부딪히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진다고 튕겨져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니까 이제 이러니까 라포르타도 결국에는 남으라고 얘기를 했겠구나라고 싶더라고요. 준비했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을 어쨌든 봤으니 네. 그리고 동시에 재기능을 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어떤 축구를 할 수 있는지가 이미 경기를 통해서 몇 번 나왔으니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지향점을 계속 두고 있다. 이제 이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차비가 감독이면은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가 그러니까 막 회장이랑 관계 같은 경우가 다른 클럽보다는 훨씬 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라포르타가 회장이다 보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차비가 있는 게 우위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보통은 경기가 끝나면은 뭐 매 경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이제 운영진이랑 미팅을 한단 말이죠. 구단 운영진 감독이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 미팅을 할 때 이런 거를 최대한의 거리감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거 다큐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라포르타랑 둘이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진짜 근데 그 회장이랑 감독 관계 같지가 않아요. 좀 격없이 그냥 네, 막역한 그냥 사이처럼 대화를 하는. 네,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리그 우승한 다음에 차비가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되게 힘든 조건이었던 건 사실 맞다. 경제적으로 막 영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되게 힘든 조건이었던 건 맞는데 그래도 리그 우승 목표는 이뤘지만 근데 계속 한 두세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지금보다 더 플레이가 좋아져야 된다. 무조건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얘기를 하고 이제 약간 웃긴 게 뭐냐면은 차비가 이제 막 라포르타랑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아들 딸 얘기하면서 막 요새 막 애들 학교에서도 바르셀로나 리그 우승해서 막 다 애들이 막 레반도프스키 막 마킹 유니폼 입고 오고 학교 입고 온다 하는데 그러니까 차비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겨서 다행이지. 지면은 우리 애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 아빠 졌지? 니네 아빠 졌지? 니네 아빠 우승 실패했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약간 진짜 사람이 낙심한 것 같았다고. 이번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NBA 이제 농구 선수 중에는 그 크리스 폴이 있는데 그 크리스 폴이 맨날 조롱당하는 게 뭐라고 국내 팬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그컨이라 그그컨. 그게 뭐예요? 그분 그래서 컨퍼런스 파이널은 가보셨나요? 그래서 그그컨이라 그래 그그컨. 근데
크리스폴이 작년인가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는데 또 딸이 학교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지원한다고요? 예, 애들이 자기 딸한테 그런데요. 자기 딸한테 니네 아빠 우승 못해 반지 못 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근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자기는 그러니까 카탈로니아랑 바르셀로나에 대한 소속감이 엄청나잖아요. 애정이 있는데 엄청나죠, 진짜. 그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애가 듣고 와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사실 끔찍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미치니까 이제 다 이것까지 감안하니까 그래 이게 최소한 계약 기간은 재계약을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약 기간은 특히 지금 시점에서 야말, 쿠바르시, 뭐 어린 선수들. 페르민 로페스 이제 다 데뷔시켰는데 가비 아까 훈련할 때 이제 피드백 줬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지금 이 스쿼드에서 최적인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뭐 현실적으로 가르디올라가 다시 오고 루이스 엔리케가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최적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차비 유임은 결정이 됐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재기능을 했을 때의 바르셀로나를 어쨌든 우리는 한 내년 시즌에는 이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차비는 내년까지 네. 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오늘 얘기했었던 이런 형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아마존 프라임에서 있었던 그 바르셀로나 다큐를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훨씬 더 오늘 이런 얘기도 와닿고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나 차비 유임에 대해서 더 흥미롭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히든풋볼 목요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고맙습니다. 안녕!